자, 우리 하고 저기 금석 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중공업 사측 경비대 집단폭력 엄단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던 노동자에게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경비대에 의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의한 불법 폭행에 대해 규탄하고 폭행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장창렬 우리 금속노조 위원장입니다. 예. 우리 폭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우리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우리 사무국장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규진 현대중공업 지부 정책실장님 참석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저와 또 우리 김태선 의원님께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우리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장창렬 위원장님, 김동엽 사무국장님 이런 순서로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은 우리 김규진 정책실장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얼마나 노동자를 무시하고 얕잡아 봤으면 백주대낮에 회사 안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경비들을 동원해서 집단 폭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회사 안은 무법천지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까지 경비대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뭐 경찰이 아니면 폭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현대중공업 임원들은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비로 보입니까?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들이 절대 자의적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폭행을 행한 경비대 당사자와 경비 책임자 그리고 경비를 책임지는 현대중공업 임원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의 범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이후 대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력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를 비롯해 노조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회사 안에서 벌어진 정근대적 폭력을 확실하게 건절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십시오. 현대중공업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폭행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 위치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폭행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는 심각한 노동 탄압 행위이자 회사 대표가 약속한 노사협력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노사협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단된 인담협에 대한 회사 측의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고 이에 대한 긍정 검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정감사만을 어떻게든 넘겨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국정감사를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사 신뢰 회복과 협력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경영진은 이번 폭력 사건 관련자의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회사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김태선은 HD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벌어져서는 안 될 폭력 사태가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말 말고는 현대중공업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만천하에 이렇게 버젓이 이런 폭력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현대중공업 경비단의 폭행과 폭언의 이런 태도와 모습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관계를 사실상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 경비단의 이런 태도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가 일정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현대중공업은 그야말로 공식적인 빠른 사과와 그리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는 정당한 파업 현장에 사실상 민간 백골단처럼 이렇게 투입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 노동조합이 회사 측 관리자들을 그렇게 만약 폭행했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이 나라의 이 공권력은 아마 즉각적인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사법 조치를 강행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당장 시행하십시오. 우리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현대중공업 회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근본적인 임단협 요구, 정당한 요구를 즉각적인 수용할 것을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금속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후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대자동차 지부, 현대중공업 지부, 울산 지부, 상계 지부가 현중 사태,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관계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노사관계와 폭력이 과연 2024년 현재의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주영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준, 정기선, 건호갑으로 내려오는 이 현중의 사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현중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태 책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장과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저 또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폭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무국장 김동엽입니다. 이번 발생했던 폭력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9월 10일 한번 1차례 폭행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맡고 있는 사복 경찰, 사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를 하다가 갈비뼈 2대가 제가 또 나갔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근데 노사가 더욱더 파탄에 이르게 될까봐 우려해서 그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지속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파업하는 과정에 조합원 한 명 한 명씩을 수십 명이 되는 그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조합원을 살리기 위해서 저지를 하는 과정에 역시나 또다시 폭행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37주년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발생했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정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경비대 집단폭력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30일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행사한 폭력은 야만 그 자체였다. 주먹을 휘두르고 날아차기를 하며 파업 노동자를 때려 눕혔다. 노동자들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고 응급차로 후송되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무력 진압 장면을 2024년에 목도하고 말았다. 경비대는 이성을 잃은 듯 현장에 배치된 경찰까지 팼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경비대는 경찰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아닌 노동자는 폭행해도 된다는 현대중공업 경비의 본질이 폭로된 것이다. 노동자는 때려도 된다고 지시하니는 현대중공업 말고는 없을 것이다. 불법적 인력 운용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경비대 투입 경위 및 업무 지시서, 경비대 채용 과정, 경비대에 쓴 회사 비용 내역 등을 모두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더 줄 수 없으니 재갈을 물리라.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태도가 이렇다. 적법한 쟁의 행위에 폭력으로 답한 자본은 재벌 대기업의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해 정기선 부회장 연봉은 29%가 올랐다. 14억 3,806만 원을 혼자 꿀꺽하였던 것이다. 정기선 배당금 추상 금액은 지난해 229억, 22년에 191억, 21년에 231억 원이었다. 자본가는 수십 % 인상된 연봉을 스스로 챙기면서 그간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겐 나눠줄 수 없다는 파렴치한 노동자의 분노를 더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현중 경비대 폭력으로 노동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머리채에 잡혀 두피가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을 뜯겼다. 국회의원과 금속노조는 피를 보고만 이 사태를 그냥 지켜만 보며 넘어갈 수가 없다. 책임자를 엄중히 처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대응을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도 역할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조폭 집단으로 몰아가며 건진 것 하나 없는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는데 현중 경비대의 조직적 폭력에 대해선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는다. 명백한 기업의 조직적 폭력 행위에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 때려잡는 조폭기업, 그 기업을 보호하는 조폭정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여 국회의원과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4년 11월 4일 윤종호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상입니다.